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번의 면접 끝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주변 직원분들은 저를 잘 챙겨주셨고 회사 부사장님께서도 저를 좋게 봐주실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계속 미뤄왔던 입사 환영식을 하였고 그곳에서 술에 취한 저는 부사장님 넥타이를 풀어 제 이마에 묶은 다음 열심히 머리를 흔들어 제껴버리고 너무 심취한 나머지 부사장님에게 다가가 제 속에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행히 주말이라 괜찮았지만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부사장님은 저를 보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처럼 유쾌한 신입은 처음 봤다며 앞으로 종종 볼 생각에 회사 출근하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인은 좋겠다. 부사장님 눈에 딱 들어가지고 나중에 승진 걱정은 없겠네. 부럽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너처럼은 아니어도 아양 좀 떨어볼걸. 라며 같이 입사한 동기가 말하는데 조금 얄밉더군요. 그렇게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운 좋게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서 거래를 잘 성사했기에 팀원들과 부사장님께 칭찬을 받았고 부사장님께서 할 이야기도 있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직원들 모르게 따로 성과금 관련 이야기도 해야 해서 행여나 다른 직원들이 부사장님과 둘이 만난 걸 알게 되면 불편할 거라는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부사장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사장님 집은 크고 대궐 같은 곳이었는데 도착하니 벌써 식탁에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산의 진미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배가 고파서 앉자마자 허겁지겁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 부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와, 근데 음식도 음식이지만 집이 진짜 크네요. 사실 이렇게 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살지는 못하지만 구경은 해봤으니 소원 절반은 풀었네요. 하고 웃으며 말하니 부사장님께서는 아무리 큰 집이어도 아무도 없으니 허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곳에 온 여자는 제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몰랐는데 마음에 들어하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장님은 저에게 조심스레 면접 때부터 저를 눈여겨보았고 50평생 자기가 본 여자 중에 최고로 이쁘다고 축해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사장님께서 저를 잘 챙겨주셔서 아빠처럼 자상함이 좋았지만 부사장님의 그 말에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연희씨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연희씨 정말 예뻐. 그동안 조금씩 내 마음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하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부사장님은 회사에서 젠틀하고 매너 있는 데다가 키가 183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라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여직원들이 고백을 해도 다 거절하셨다는데 그런 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상상도 안 해봤었어요. 왠지 절 놀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 은근 떠보기로 마음먹었고 부사장님께 거짓말. 제가 뭐가 이쁘다고 그러세요. 아직까지 고백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본 데다가 남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어봤다고 저 놀리시는 거죠? 근데 유부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한테 그런 말 하셔도 돼요? 부인이랑 자녀도 있으실 텐데 저 소송당하기 싫어요. 하고 말했더니 아직까지 이상형을 만나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한 총각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소문으로만 결혼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사장님 말에 조금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남자한테 고백받은 건 처음이라 조금 부끄럽고 어색해서 그 분위기를 없애고자 부사장님께 어디 남자 옷이 못해서 아직 결혼도 안 한 거 아니냐고 장난스럽게 여쭤보니와, 순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연희씨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내가 이걸 내려서 보여줘야 믿으려나? 하며 지퍼를 내리려는 모션을 취하는데 그 모습에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부사장님은 재미있다며 웃으시는데 그렇게 웃을 때마다 부사장님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장님과 사귀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2년 나이 차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20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도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회사 생활과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부사장님께서 문을 열어드리니 들어오는 사람은 저희 회사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놀라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고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를 우연히 봤을 때 자기 아들 이상형이라면서 바로 만남을 주선하고 싶었었는데 대뜸 억지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면 제가 놀랄까봐 계속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때 우연히 제가 이 회사에 면접 보러 온 걸 보고 너무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사장님과 제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셨고 다행히도 제 스펙과 회사와 잘 맞아서 합격을 시켜주셨으며 부사장님께 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보기와는 달리 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그런 남자라고 하시길래 맞아요. 우리 부사장님은 매너도 있고 뭐 여자친구 사귀게 되면 한 여자만 바라볼 듯한 그런 남자라서 제가 한번 만나보려고요. 뭐 50대라는 게 조금 걸림돌이 되겠지만 뭐 사랑만 있으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부터 부사장님 여자친구 할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하고 당돌하게 말하니 옆에 있던 부사장님 입은 이미 귀에 걸려 있었고 제 말을 들은 대표님은 기분 좋다며 양복 주머니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100% 돈이라는 생각에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미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대표님께서 앞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이깟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니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하시며 제 가방 속에 구겨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하고도 어리둥절했지만 저를 예쁘게 봐주신 대표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저 봉투에 얼마를 넣었길래 비싼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봉투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대표님이 가시고 난 뒤 부사장님과 저는 고급 양주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막힘없이 잘 통했고 저는 술에 약한지라 양주 몇 잔에 비몽사몽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깨어나 보니 부사장님 침실이었고 아무리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보려고 머리를 쥐어짜봐도 술 마신 기억 말고는 필름이 끊겼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나더군요.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부사장님과 널브러진 옷을 보니 제 첫 남자는 부사장님이 돼버린 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사장님과 연인 사이가 되었고 부사장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알콩달콩한 사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아보니 중년 여자 목소리에 차분한 톤으로 연희 씨의 핸드폰이죠? 저 지금 연희 씨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본처예요. 지금 회사 앞 커피숍인데 잠깐 나와요. 하고 말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매일매일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 이야기까지 속전속결로 오가는 와중에 대뜸 본처라면 전화가 왔으니 황당 그 자체더라고요. 분명 본인은 총각이라고 말했고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웬 부인이라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부사장실로 들어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니 당황하며 얼버무리더니 이내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그 여자는 이혼 소송 중이고 총각이라고 말 안 하면 제가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대표님과 짜고 거짓말한 거라며 수십 번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고 모든 사실을 대충한 저는 심호흡을 한 뒤 회사 앞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하니 저보고 대뜸 앙칼진 목소리로 어디 건방지게 나랑 등급으로 앉으려고 하실까? 서서 들어. 이야기 금방 끝나.
아니다. 어차피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니 내가 일어나 줄게. 라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나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유부남과 바람만 대가라고 하며 좋은 말 할 때 부사장님과 헤어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역시나 뻔한 레퍼토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만난 건데 실제로 당해보니 기분은 정말 더러웠습니다. 와, 얼마나 많은 남자를 꼬시고 만나댔으면 내가 이런 행동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말하지. 내가 너 거지라는 건 몰랐어. 미안. 자, 하고 말하며 제 얼굴에 수표 수십 장을 뿌려대며 그거나 주워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 나쁘지만 그 순간 오기가 발동했고 본처에게 부사장님을 사랑해서 못 헤어진다고 말하며 사모님이나 빨리 이혼 도장 찍고 떨어지라고 말을 하니 절대 이혼 안 할 거고 평생 저에게 첩으로 살게는 해준다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에 부사장님께 전화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하니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본처에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지만 이렇게 돼버린 거 어쩌겠어요. 그 여자에게 당한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혼하게 만든 뒤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첩으로 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부사장님 집에서 매일매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밤낮으로 저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부사장님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뿅!